안녕?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말 가장 중요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네, 좌표평면과 그래프, 그 다음에 비례관계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은 함수라는 것을 반드시 매 학기마다 아니고 매 학년마다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매 학년마다 공부를 하는 그 함수의 가장 뭐랄까 그 기초, 뭔가 발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하는 원리, 그걸 여기서 다 배웁니다. 함수에는 항상 그래프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 단원 이름이 좌표평면과 그래프 아닙니까? 그렇죠? 좌표평면과 그래프, 좌표평면 위에다가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를 하는 거거든요. 네이밍을 그렇게 지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프가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꼭 알아가셔야 할 내용들은요, 당연히 좌표평면과 그에 딸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좌표, x좌표, y좌표, x축, y축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걸 막 혼동해서 쓰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x좌표를 얘기해야 되는데 x축을 얘기한다든지, 이따가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걔네들 도대체 왜 헷갈리지? 라고 정말 의아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조차도 막 혼동해서 쓰는 경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늘 물어보잖아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혹은 어떤 개념에 대해서도 물어본다든지, 그럴 때 용어들을 잘못 쓰는 경우에는 내가 정말 까탈스럽게 걸러냅니다. 아니야, 그 용어 다시 정정해서 대답해주세요 이러면서 내가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쓸 수 있게끔 자꾸 유도를 하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게 그만큼만 정리가 되면 그만큼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머릿속에 아직 x좌표, y좌표, x축, y축, 좌표 뭐 이런 개념들이 헷갈리고 있으니까 내 언어로 구사되는 것도 그렇게 혼동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곧 내 머릿속에 얼마만큼 정리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퀄리티가 달리 나오는 건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대답을 바탕으로 이 친구가 얼마나 머릿속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구나, 아니면 아직도 뭔가 좀 이렇게 난잡하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은 무질서인 상태구나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냥 막 이렇게 생트집을 잡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저 뭐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머릿속이 깔끔하게 정리된 사람은 유창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야 2 더하기 3이 왜 5야? 라고 물어봤을 때 말 주변이 아무리 없는 사람이 하더라도 손가락이라도 꺼내가면서 보여줄 겁니다. 뭔가 막 설명하려고 막 안달이 나 있겠죠? 뭔가 막 제스처로 하면서, 그쵸? 심지어 뭐 외국인한테 설명해 주라고 해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바디랭귀지 다 써가면서.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설명할 수 있다고. 근데 내가 확실하게 모르면 한국어로 설명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전혀 입 밖으로 뻥끗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상당히 많겠죠. 내가 아직 뭔가 좀 어렴풋이만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공부할 때 일단 단어, 용어들 쓰임, 이거 혼동하지 마셔야 될 것.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정의와 활용법, 예시, 예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그래프라는 것의 정의에 대해서 이따가 굉장히 깊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프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공부를 할 건데, 여러 번 따라 말하기도 할 것이고요. 심지어 받아쓰기까지도 할 겁니다. 그 그래프의 정의까지도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당연히 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까지도.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가 이 첫 번째 중단원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냐면 비례관계라는 것을 공부해요. 비례관계에서는 두 가지 비례관계를 공부합니다. 첫 번째가 정비례관계, 두 번째가 반비례관계. 이 비례관계의 각각의 정의를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각각의 비례관계를 우리가 방금 전에 그래프를 공부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비례관계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려낼 겁니다. 그때 이 그래프를 그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이때 이 그래프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 성질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문자가 어떻게 달라짐에 따라 그 그래프가 어찌 달라지는지 그 변천사까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이 두 번째 중단원도 완벽하게 이해했다, 마스터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니까 선생님이 각각의 여러분들이 힘줘서 공부를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꼭 기억 잘 하고 계시다가 이따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그때 초집중을 하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템포를 빠르게 갖고 가지는 않을 거고 천천히 좀 더 차분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뭐 우리 뭐 문자식의 연산이나 뭐 방정식 같은 거 할 때는 뭐 그냥 후다닥 나가도 다 이해할 수 있었는데 요거는 좀 그렇게 나가면 힘들 것 같아서.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각각 프린트 하나씩 줬죠? 네, 그거 프린트 같이 보면서 따라가도록 할게요. 일단 개념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상과 좌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수직선 위의 점의 좌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선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수직선? 네. 자, 수직선이 수직선이었어요? 아니면 수직선이었어요? 수직선. 네, 수직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x축, 그러니까 x축이란 말 지금 쓰면 안 되지. 네, 미안합니다. 자, 어떤 하나의 직선이 있어요. 자, 이 직선이 있는데 이쪽 오른쪽 방향은 양의 방향, 왼쪽 방향을 음의 방향으로 설정을 한 이 직선의 각각에 해당하는 점들의 직선은 당연히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점들을 찍으면 선처럼 보이잖아. 그쵸? 그래서 선은 점들의 집합이고요. 면은 선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학년 2학기 과정 공부할 때 첫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인데 어쨌든 선은 점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선을 이루고 있는 그 각각의 구성 요소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점이란 말이야. 이 점들이 각각 어떤 특정한 숫자 하나하나에 대응이 되어 있는 선, 그걸 우리가 수직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지점을 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0으로부터 한 칸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으면 플러스 1, 두 칸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으면 플러스 2. 여기서 말하는 한 칸이란 무엇입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그럼 저는 요걸 한 칸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 그럼 요게 2분의 1 칸이고 요게 두 칸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인 거죠. 수직선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간격 정도쯤 차이가 다 있을 테니까. 다만 이 수직선의 모든 점들을 전부 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실제 존재하는 수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쯤은 모두에게는 다 공통된 조건인 거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수직선은 수들로 이루어진 직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점 하나하나가 수에 대응되고 이 점 하나하나가 어떤 하나의 숫자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수직선이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한 칸 떨어진 곳은 1, 두 칸 떨어진 곳은 2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때 우리가 이 점에 대응하는 그 숫자, 이 점에 대응하는 그 숫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기로 약속하냐면 좌표라고 표현하기로 약속합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좌표라고 표현하기로 약속해요. 자, 다시 무엇을? 수직선의 어떤 점에 해당하는 수, 그 수의 이름을 우리가 좌표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점의 좌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1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 점의 좌표는 무엇입니까? 2라고 대답해 주시면 된다고. 알겠죠? 자, 좌표란 무엇이다? 수직선 상에서 어떤 점에 대응하는 수.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그 점의 이름, 그걸 우리가 좌표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무엇입니까? 라는 말은 이 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들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각각의 점들은 각각의 숫자에 대응하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들 출석번호 같은 거 있잖아. 학교에서 이제 출석번호. 예를 들어서 뭐 김철수의 출석번호는 몇 번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뭐 3번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지. 이 점의 출석번호는 몇 번입니까? 1번이요. 이 점의 출석번호는 몇 번입니까? 2번이요. 여기서 말하는 출석번호가 곧 여기선 좌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그 점의 좌표는 그 점의 이름, 즉 그 점에 대응하는 숫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알겠죠? 꼭 집중해 주세요. 다 아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대충 보고서 그냥 이런 게 좌표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 알겠죠? 절대 멍하면 안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좌표라고 하는 것은 이 점에 대응하는 숫자, 이 점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한다. 알겠죠? 이건 약속이니까 꼭 잘 지켜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표기하냐면, 자, 밑에 이제 기호가 나오죠? 뭐 예를 들어 이 점을 내가 P라고 하고 이 점을 Q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P의 좌표가 얼마예요? 1이죠? 이 Q의 좌표는 얼마지? 2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P의 이름은 1입니다 라는 걸 표현하는 기호로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고요. Q의 이름은 2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P라는 점의 좌표는 1입니다.
Q라는 점의 좌표는 2입니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방향성을 하나 더 확장시킵니다. 자, 우리가 이 수직선은요, 마치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여러분들 혹시 차원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차원? 네. 우리 이 공간은 몇 차원 공간일까요? 3차원. 3차원 공간이에요. 왜 3차원 공간일까? 자, 봐봐. 내가 앞, 뒤로도 이동할 수 있죠? 좌우로도 이동할 수 있어요. 아래, 위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방향성으로 내 위치가 결정이 돼요. 그렇죠? 앞, 뒤, 좌우, 상하. 그치? 그래서 우리의 이 공간은 3차원 공간이라고 합니다. 세 개의 방향성분이 있기 때문에 3차원 공간인 거예요. 자, 지금 이거는 몇 개의 방향성분이 있어요? 네, 한 개. 네, 한 개입니다. 즉, 하나, 둘, 아닌가요? 아니요. 요 좌우라는 하나의 축으로 이루어진 1차원 공간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차원을 하나 더 확장시키려고 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3차원인데 우리가 그렇게 막 재미없게 개미 마냥 개미 뭐 예를 들어서 나무젓가락 딱 하나 올려놓고 그 위에 개미 딱 올려놓으면 개미는 앞뒤로밖에 움직일 수 없잖아. 그게 이제 1차원 공간인 거야. 아니면 터널에 뭔가 좀 갇힌 어떤 그 사람이랄까? 뭐 개구멍 같이 아주 좁은 터널에 갇힌 사람은 이런 식으로 앞뒤로밖에 못 움직이잖아요. 그게 이제 1차원 공간. 그게 이제 수직선인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여유를 주자고. 개미한테 뭐 예를 들어 어떤 색종이 같은 거 하나 딱 그 색종이 위에서 돌아다니게 하기. 그게 이제 우리가 2차원 공간으로 확장시킨 거죠. 앞뒤로도 갈 수 있고 좌우로도 갈 수 있게끔 이 상황을 좀 열어준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방향성분이 하나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분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시하겠다라고 하냐면 이렇게 위아래 방향까지도 확장을 시킨 거예요. 원래는 좌우만 있었는데 이번엔 위아래까지도 있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오케이. 그래서 얘는 몇 차원 공간? 2차원 공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새롭게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수직선은 이전에서 공부했잖아, 그치? 그쵸? 자, 아까 얘는 수로 이루어진 직선이라고 해서 이름이 수직선이었어요. 자, 근데 얘는 일단 직선이야, 이게? 두 개의 방향성분이 있어버리면 그게 이제 더 이상 직선이 됩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쵸? 내가 아까 전에 개미 어디다 올려놓겠다고 했어요? 색종이. 색종이. 이 색종이는 직선이에요? 아니요. 뭐죠, 이거? 면. 면이죠, 그쵸? 얘는 면입니다. 정확하게는 평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무수히 펼쳐지니까. 평면이라는 용어는 정확하게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여기에서 미리 그냥 땡겨가지고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이라는 것은 무수히 뻗어나간 연장되어 있는 면을 뜻해요. 색종이는 제한되어 있는 면이겠지만 우리가 평면이라고 하면 진짜 말 그대로 무한히 연장되어 있는 그 면을 뜻해요. 그러니까 색종이가 한없이 그냥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평면이에요. 자, 그런데 이 평면은 당연히 이러한 점들로 빼곡하게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그 점들을 이런 숫자에 대응시킬 수 있다고 했었고요. 그 숫자를 뭐라고 불렀었죠? 오케이, 좌표라고 불렀었어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얘 네이밍이 이해가 갈 겁니다. 우리가 이 평면의 이름을 뭐라고 붙일 거냐면 좌표 평면이라고 이름 붙일 거예요. 왜? 좌표들로 이루어진 평면이니까. 좌표들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평면이니까. 그래서 이름이 좌표 평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자, 다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고? 좌표 평면이라고 부르겠다고. 자, 그 다음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이 좌표 평면 내에 있는 어떤 특정한 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점이라든지 이런 점이라든지 이런 점이라든지 이런 점이라든지 뭐 아주 이런 점들도 역시 다 마찬가지고 이런 점들을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평면 좌표라고 부릅니다. 아, 헷갈려. 좌표 평면도 있고 평면 좌표도 있고 정확하게는 이 점들에 대응하는 숫자를 평면 좌표라고 부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다시 좌표들로 이루어진 평면이라서 좌표 평면, 이 평면 내에 있는 어떤 점에
대응하는 수. 이거는 평면 좌표. 여러분들 우리 자 예를 들어 이거 책이죠. 수학책이기도 하죠. 그쵸? 갑자기 국어 시간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 수학이라는 것은 명사입니다. 혹시 명사는 알아요 여러분들? 네. 알아요? 오케이. 책이라는 단어도 역시 명사예요. 우리 영어 단어 공부하다 보면 배우잖아요. 뭐 네.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막 이런 것도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어보다 영어에서 더 먼저 그걸 배우는 것 같아. 네, 아무튼간에 책도 명사고 수학도 명사예요. 우리 한국어에서는요 명사 두 개가 연달아 이어 붙여지면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얘는 책이었죠? 근데 수학 플러스 책이라고 하면은 책이긴 책인데 수학과 관련된 책이라고 해서 이름이 수학책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 수학이 뒤에 있는 명사 책을 수식해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자 그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좌표, 평면 두 개는 명사입니다. 좌표, 평면 하면 일단 얘는 좌표란 얘기야? 평면이란 얘기야? 좌표. 자 다시 자 봐봐. 책이에요 그쵸? 근데 수학책이기도 해요. 맞나요? 네 좋아. 자 수학책이라는 그 단어를 한번 우리가 분석해볼게. 이거 이해해야 돼. 이해. 수학책 이 두 개가 더해진 게 수학책이에요. 맞나요? 자 이때 이 앞에 있는 수학이라는 이 명사가 뒤에 있는 책이라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결국 얘 본질은 이건데 이것과 관련된 그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얘 본질은 이건데 그것과 관련된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할까?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과 평면 좌표를 헷갈려 합니다. 좌표 평면과 평면 좌표를 헷갈려요. 그래서 내가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야. 자 좌표 평면은 좌표란 얘기예요? 평면이란 얘기예요? 평면. 평면이란 얘기예요. 평면 좌표는 좌표란 얘기예요? 평면이란 얘기예요? 좌표란 얘기예요. 아직 이해 안 가십니까? 수학책은 수학이란 얘기입니까? 책이란 얘기입니까? 자 여러분 얘가 수학이에요? 아니요. 얘는 뭐예요? 책. 그래 책이에요 얘는. 우리가 이걸 책 수학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요. 만약 책 수학이라고 부르면 그건 수학이었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중등 수학. 그럼 중등과 수학이 합쳐진 거잖아. 중등 수학은 중등이야? 아니요. 수학이야. 고등 수학. 고등이야? 수학이야 이거. 또 다른 거 명사 두 개 합쳐진 게 뭐가 있냐? 뭐 휴지과. 휴지과는 휴지야? 꽉이야? 꽉인 거야. 저 뒤에 있잖아. 크리넥스. 휴지과. 휴지과는 꽉인 거야. 박스라고. 근데 휴지가 들어있는 박스니까 휴지꽉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또 다른 거 뭐가 있냐? 학습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습과 지의 만남이죠. 지는 종이죠? 학습지는 학습입니까? 종입니까? 종이. 종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항상 명사 두 개가 만나면 그 뒤에 있는 명사가 본질이라고. 그것의 정체성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명사가 그것을 지칭하는 거야. 앞에 있는 명사는 전부 다 뭐라고? 그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라고. 자 수학책은 그래서 뭐라고? 수학이야 책이야? 수학이야 책이야? 책. 책이야. 근데 얘는 수학과 관련된 책이라서 수학책이라고 한 거야. 자 그럼 두 개 다시 쓸게요. 평면 좌표랑 자 평면 좌표는 평면이야 좌표야? 야 이걸 헷갈리면 안 돼. 자 입 바로바로 떼세요. 이거 지금 입 안 떼면 모른다는 거야. 나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할 겁니다. 알겠죠? 나 지금 계속 스캔하고 있어요. 자 평면 좌표는 평면이야 좌표야? 평면. 네 좌표 네? 뭐라고? 누가 방금 평면이라고 한 것 같은데. 자 다시 평면 좌표는 좌표야 평면이야? 좌표. 좌표 평면은 평면이야 좌표야? 평면. 평면이야. 언제나 뭐 어디에 있다고? 이 뒤에 있다고. 이걸 불러주면 된다고. 그래서 평면 좌표랑 좌표 평면을 헷갈릴 수는 없어요. 왜? 좌표 평면이라 그러면 평면을 뜻하는 거구나. 평면 좌표라고 하면 좌표를 뜻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테니까. 자 여기서 좌표 평면이란 뭐라고? 요 평면을 뜻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이 평면이 그게 좌표 평면입니다. 알겠죠? 자 평면 좌표는 뭐야?
그 평면에 있는 어떤 점 혹은 그 점의 이름, 그것을 우리가 평면 좌표라고 부르겠다고. 이해됐어요? 왜죠? 얘 이름은 좌표니까, 얘는 평면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좌표 평면과 평면 좌표를 절대로 혼동해서 쓰시면 안 된다. 사실 이 단원에서는요, 좌표 평면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사실 평면 좌표는 너네가 헷갈릴까봐 얘는 살짝 숨겨놓고 요렇게까지만 표현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혼동해서 쓰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좌표 평면이랑 평면 좌표를 차라리 따로따로 구분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면은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 평면을 표현할 때, 있잖아요. 뭐지? 평면 좌표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게 돼. 근데 평면 좌표라는 것은 이 점 혹은 이 점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이지 이 평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확한 용어는 언제 공부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공부를 할 거예요. 지금 개정된 교육과정으로는 1학년 2학기 때가 되겠네요. 그때 가서 이 용어를 정확하게 배우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좌표라는 용어만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얘네 두 개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얘를 혼동해서 쓰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좌표 평면이 뭐라고? 평면 위에 있는 좌표. 이 좌표 평면이 뭐라고? 좌표들로 이루어진 평면. 네, 평면이요. 일단 좌표 평면이 뭐라고? 평면이요. 좌표 평면이 뭐라고? 평면이요. 뭐라고? 좌표 평면이 뭐라고? 평면이요. 뭐로 이루어진? 좌표들로 이루어진. 다시 좌표 평면이 뭐라고? 평면이요. 좌표들로 이루어진. 다시 뭐라고? 좌표 평면이? 평면이요. 좌표들로 이루어진. 평면 좌표는 뭐라고? 좌표요. 평면에서의 좌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지금 당장은 필요하진 않지만 그냥 맛보기로. 근데 이건 지금 몇 차원 공간이라고? 2차원 공간이라고.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3차원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렇죠? 3차원 공간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 갑자기 순식간에 얘가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아닌가요?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신기하죠? 이렇게 우리가 3차원 공간을 표현을 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혹은 3학년 때 공부를 할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얘는 지금 공간이에요, 그쵸? 우리는 아까 평면이라고 했었는데 얘는 지금 공간으로 바뀌었죠? 좌표들로 이루어진 공간일 텐데 우린 얘 이름을 뭐라고 붙였을까? 그건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방금 전에 여기서 좌표 평면, 평면 좌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서 지금 거기에서 살짝 힌트를 살짝 흐리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공간이에요, 이거는. 그쵸? 응? 좌표 공간? 오케이, 좌표 공간. 공간 좌표 아니죠? 좌표 공간입니다. 왜요? 뒤에 있는 게 걔의 정체성이라니까? 뒤에 있는 게 걔의 정체성이야. 좌표 공간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공간 속에 있는 어떤 특정한 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점, 여기서 짜자자자잔, 짜자자자잔, 짜자자자잔 해서 찍힌 요 점. 해서 얘가 입체적이죠? 네. 여기에 찍힌 이러한 점 혹은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공간 좌표. 맞아. 공간 좌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걸로 나중에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이렇게 이해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공부하는 것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제 두 개의 방향 성분을 갖고 있는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평면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다시 이 평면의 이름이 뭐라고? 좌표 평면이요. 오케이, 이제 안 헷갈리시는 것 같네요. 다시 이 평면의 이름이 뭐라고? 좌표 평면이.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 좌표 평면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에다가 플러스 1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일단 뭐냐? 이 두 개의 선이에요. 얘네들 각각의 이름은 X축, Y축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얘네 둘이 위치가 바뀌어도 되나요? 이걸 X축, 이걸 Y축이라고 해도 되나요? 해도 되기는 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헷갈리게 왜 굳이 뭐 하러? 그쵸? 네.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관습적으로 여긴 Y축, 여긴 X축으로 쓰기로 사실상 약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되는 룰은 아니지만 가능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지켜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뭐랄까 하나의 그냥 공통된 암묵적인 룰이랄까? 그런 거 있잖아.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쿠키를 딱 4개를 갖다 놓고 자 여러분들 나눠 먹어요 했는데 여기에서 내가 2개 갖고 가고 아니 내가 3개 갖고 가고 나머지 3명은 하나를 3개로 쪼개가지고 나눠 갖고 가는 것도 그것도 나눠 갖는 거 아닌가? 하고서 내가 3개를 확 먹어버리면 그럼 우리 암묵적인 룰을 깨트리는 거잖아. 그렇죠? 반사회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싸우겠지? 나머지 3명과 같이 1대3으로 네. 아무튼 그런 것들 이거 마찬가지예요. X축, Y축이라고 꼭 해야 되는 법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암묵적인 룰이다. 그럼 만약에 문자가 바뀐다면 뭐 이걸 T축, Y축 아니면 T축, X축 이렇게 바꿀 수도 있긴 해요. 그럼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되겠지. 그건 나중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할 때 아니면은 지금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해, 나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X랑 Y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그 명칭을 부여할 수도 있긴 있어요. 꼭 X축, Y축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이 가로선을 우리가 X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세로선을 Y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좌표라는 이야기를 한번 또 하게 되는데요. 아, 이거 얘기 안 했다. 자, 축과 축의 교차는 점. 우리가 아까 전에 2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보너스로 하나가 더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 보너스가 바로 이 친구인데 이 축과 축이 만나서 생기는 이 교점, 이 교차는 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이기로 약속하냐면요. 원점이라고 이름 붙이기로 약속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네,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좌표 평면 위에 어떤 특정한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원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쪽으로 2칸, 그 다음에 위로 1칸만큼 올라가서 찍힌 이 점은 우리가 뭐로 표현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수직선만 있었을 때는 얘 여기에서 2칸만큼 떨어지면 당연히 얘는 2라는 것에 대응이 됐었어요. 근데 이 위로 1칸 더 올라가 버리면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이것도 역시 2라고 쓰게 되면 이 점이랑 이 점이랑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르게 얘랑 얘는 다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좀 언급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어. 그런데 아무래도 아까 수직선에서는요. 방향이 한 방향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라고 해서 각각 이동한 칸만큼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킬 수가 있었어. 즉 하나의 숫자로서 그 점의 위치를 나타내기가 충분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방향이 몇 개야? 방향이 몇 방향이야? 2방향이잖아요. 좌우도 있고요. 위아래도 있어요. 2방향을 하나의 숫자로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내가 예를 들어 자, 이 점까지 어떻게 가라고 내가 너네들한테 물어봐도 내 오른쪽으로 2칸 가고요 끊고 위로 1칸 올라갔어요 라면서 2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할 거잖아. 그치? 그거를 그대로 여기다 반영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음과 같이 쓰기로 약속합니다. 2,1이라는 순서쌍이라고 불리우는 표기법으로 쓰기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각각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요 2는 좌우로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는가, 그 다음 요 1은 위아래로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는가 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정보를 담고 그것을 2,1이라고 읽고
이와 같이 쓰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명칭을 우리가 순서쌍이라고 부르기로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다시 천천히 정리할게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점의 위치만을 수직선상에서 나타낼 땐 오직 몇 개의 숫자만 필요했어요? 한 개의 숫자만 필요했어요. 왜죠? 방향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평면상에서는요, 이 점의 위치를 표현할 때 여러분들이 이 원점에서요 오른쪽으로 2칸 가고요, 위로 1칸 갈 거예요 라면서 2번에 걸쳐서 말을 하듯 실제로 이것을 수학적으로 위치를 표현하려고 하려 해도 당연히 2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오른쪽으로 얼마나 이동했고요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위로 얼마나 이동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또 연달아 이야기를 하듯이 이것도 역시 반드시 2개의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2개의 숫자를 가지고 연달아 적어줌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적합하다고 다들 공감하셨을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순서쌍이라고 불리우는 이 표기법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게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2,1이라는 이 표현으로서 얘가 오른쪽, 좌우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얘가 상하, 위아래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연달아 나타냄으로써 표기하기로 한 거예요. 자, 당연하게도 이 2,1이라는 것은 표기법의 이름은 순서쌍이지만 얘는 정확하게 좌표라고 읽어주셔야 합니다. 자, 다시 이 점의 좌표가 뭐야? 2,1이요. 2,1이라는 것은 무슨 표기법이야? 순서쌍이라는 표기법입니다. 용어가 구분되세요? 그래서 자, 이 점의 순서쌍이 이거 옳지 못한 표현이에요. 이 점의 좌표가 뭐야? 라고 할 때 그 좌표를 불러주는 방법으로서 순서쌍을 채택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용어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순서쌍이 뭐라고요? 이 표기법을 순서쌍이라고 하는 거예요. 좌표가 뭐라고? 이 점의 위치에 대한 숫자 정보를 좌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좌표고요. 이 표기법의 이름이 순서쌍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아. 용어가 되게 좀 면밀하게 구분되니까 좀 헷갈리기도 하죠. 근데 이 작업이 여러분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나기는 했는데 지금 아직 개념이 하고 있죠. 오늘 이거 다 끝낼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의문이야. 해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어서. 근데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좀 잘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순서쌍이 뭐라고요? 이 표기법이에요. 자, 우리가 이 점의 좌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2,1이라고 순서쌍의 표기법을 빌려서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 알겠죠? 자, 순서쌍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름이 순서쌍일까? 순서가 중요한 숫자의 쌍이기 때문에 이름이 순서쌍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2, 2,3, 3,1, 5,4 이런 것들이 다 순서쌍이에요. 이런 것들도 순서쌍입니다. 1, 2,3 3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어도 돼요. 이것도 다 순서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1,2라는 이 순서쌍과 2,1이라는 이 순서쌍과 서로 어떨까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른 겁니다. 왜 다른 걸까요?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순서가 중요하니까. 순서가 중요한 쌍이었기 때문에 1,2랑 2,1은 다른 거예요. 왜? 1이 먼저 2가 나중인 것과 2가 먼저 1이 나중인 것은 서로 다른 거니까. 그쵸? 순서가 다르잖아요. 순서가 다르니까 다른 걸로 취급하겠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러한 표기법을, 그리고 얘랑 얘가 서로 같지 않은 그러한 표기법을 우리가 순서쌍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이러한 숫자들을 짝을 지어서, 짝을 지는다는 얘기보다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모아서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이건 우리가 보통 소괄호라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중괄호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중에 공부할 거야. 이것도 결국 숫자들의 쌍을 써놓은 것이기도 하죠.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집합이라고 읽고 표현을 할 겁니다.
집합. 자, 집합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야 얘들아 다 여기다 집합해봐 라고 하면은 그냥 선생님이 그냥 모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뿐이지 뭐 꼭 순서를 정해가지고 모이라 라고 한 건가요? 뭐 꼭 정해진 순서대로 우리가 막 서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런 건 아니잖아. 자 여러분들 집합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집합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응 그런 느낌인 거야. 자 얘는 순서가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순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서로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거.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거겠죠.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집합이라는 단원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순서상과 같이 좀 연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오직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다? 순서상은 순서가 중요하고 얘는 상관이 순서가 상관이 없고. 이해됐죠? 네, 집합도 같이 내친 김에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순서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표기법을 이전에 좌표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좌표랑 순서상을 서로 동일하게 놓지 마십시오. 좌표랑 순서상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좌표를 불러줄 때 순서상을 빌려서 불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한 칸 가고 위로 2칸 올라갔으면 그럼 그 점의 좌표는 무엇일까요? 오른쪽으로 한 칸 가고 위로 2칸 올라갔으면 1,2 오케이 좋아요. 1,2 역시 순서상의 표현을 빌려서 다음과 같이 쓸 겁니다. 이해됐죠? 네. 우리가 아까 수직선에서 표현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점의 이름이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A 1,2라고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 점의 좌표가 당연히 B라고 한다면 이 점의 이름이 B라고 한다면 이것의 좌표도 역시 B 2,1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표현을 그렇게 막 자주 쓰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두 개의 개념이 있어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요 오른쪽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 오른쪽 왼쪽 즉 좌우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는 결국엔 X축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말하는 거잖아. X축 방향으로 어떤 숫자에 대응되는 위치에 존재합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그 정보 그게 바로 이 친구예요. 그쵸? X축 방향으로 2칸만큼 이동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2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어느 위치에 대응되는 곳에 얘가 존재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우리가 2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2라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X 좌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X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이 책에서는 X 좌표만 나와 있긴 합니다. 자 다시 뭐라고? 얘가 X 좌표라고요. 왜요? X축 방향으로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가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친구는 당연히 이름이 뭘까요? Y 좌표가 되겠죠. 왜요? Y축 방향으로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각각을 우리가 뭐라고도 부를 수 있다? X 성분, Y 성분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고등학교 과정 올라가서 자주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X 좌표, Y 좌표, X 성분, Y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사람들이 여기서 뭘 자꾸 헷갈려 할까요? 무슨 단어를 자꾸 헷갈려 할까? X축과 X좌표를 헷갈려 합니다.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아니 축은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 축이라는 거 이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축 뭐 예를 들어서 요 선에 대해서 뭐 요게 대칭되면은 요게 된다. 대칭 축을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뭘 뜻해요? 선을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갖다가 X축이라고 이야기한다? X축이 2고요, Y축이 1이고요. 뭔 소리야? X축이 2라는 게 뭐야? 축이 뭐 2처럼 생긴 거? X축이 뭐 2처럼 생긴 거? 자, X축, Y축 뭐 이거예요? 장난해? 뭐야? 무슨 뭐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다 해. 축이 어떻게 2야? 축이 어떻게 4고 축이 어떻게 3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물론 그들은 그런 입장으로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건 아니겠죠. 그냥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혼동해서 쓴 겁니다. 정확하게 그들의 말을 좀 수정해주자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X 좌표는 2고 Y 좌표는 1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나 아니 X축을 굳이 사용하고 싶다면 X축 방향으로 2만큼 가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x축에 대응하는 위치 성분이 혹은 위치 정보가 2이고 y축에 해당하는 위치 정보가 1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뭐 그나마 좀 보완을 할 수 있겠죠. 상당히 좀 어색한 표현이긴 하지만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x 좌표가 2고 y 좌표가 1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x축, y축, 뭐 x 좌표, y 좌표 이런 용어들을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것만큼 우리 진짜 꼭 약속. 알겠죠? 네, 절대로 이 용어만큼은 혼동해서 쓰지 마실 거.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물어봤는데 이걸 말할 때 갑자기 x축, y축, x 좌표, y 하면서 얼버무린다? 그럼 내 표정 싹 바뀝니다. 이거 지금 하지 말고 당장 앞으로 돌아가서 용어 공부부터 하라고. 난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저 당황해서 긴장해서 잘못 말했어요. 뭐 너네들 당황하면 2 더하기 3이 4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머릿속이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걸 당황했다라는 핑계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안 발생할 텐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나랑 같이 이걸 공부를 했다면 절대로 용어들에 대해서만큼 헷갈리지 마실 거. 그 다음 요것이 좌표라는 거. 이건 순서상으로 표현한 거지. 이 자체가 이 점의 순서상 이런 용어들도 없어요. 알겠죠? 이 점의 좌표는 순서상으로 2,1로 표현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요. 알겠지? 네, 오케이. 자, 이 개념 1에서 질문 없습니까? 네. 하나 가지고 지금 역대급 오래 시간을 끌었네요.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 개념 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4분면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해요. 4분면. 자,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x축, y축을 그릴 때 이렇게 x축 양의 방향과 y축 양의 방향 두 개를 각각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습관을 좀 가져주세요. 그냥 선만 쫙쫙 긋는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트집 잡을 사람은 없긴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서술형 문제를 풀어야 돼요. 서술형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때 서술형 답안지에다가 선을 쫙쫙 그리면 혹시 몰라요. 이 화살 표시가 안 돼 있네. -1, -1 이렇게 하는 깐깐한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일이죠. 아예 그런 것들 신경 안 쓰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까탈스럽게 신경 쓰시면서 -1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라면은 할 것 같긴 해요. 나는 워낙 이런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나 같은 또 이렇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조심하셔라. 자, 우리가 이제 이번 단에 4분면을 공부할 건데 이 4분면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이 좌표 평면은요 두 개의 축으로 분할되어 있어요. 총 몇 개 영역으로 쪼개져 있을까요? 몇 개 영역으로 쪼개져 있나요? 나만 보지 말고 칠판 봐. 4개 영역으로 쪼개져 있어요. 자, 4개 영역으로 쪼개져 있어서 우리가 얘네들을 각각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이라고 이름을 이 4개 영역에다가 이름을 붙일 겁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이라고 이 각각의 영역에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럼 어디가 무슨 사분면이냐? 이제 그게 좀 궁금하실 텐데, 자, 이거 잘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플러스랑 마이너스 중에서 뭐가 더 친숙하십니까? 당연히 플러스가 더 친숙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수학에서도 그게 기본이고 그게 기준이에요. 언제나 그게 스타트고요. 자,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다 플러스인 곳이 이 4개의 영역 중에서 어떤 영역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몇 번? 1번, 2번, 3번, 4번. 몇 번? 2번 영역이죠. 2번 영역이 오른쪽에 있으면서도 위쪽에 있으니까 1번 기준이 되는 1번 1사분면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그런 영역이 됩니다. 자, 다시 오른쪽 위 하니까 x좌표도 y좌표도 모두 플러스에 해당하는 우리 아까 전에 1, 2, 3, 4에서 2번에 해당하는 요 영역의 이름을 우리가 1번 영역이라고 이름을 붙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영역의 이름을 제1사분면이라고 씁니다. 알겠죠? 뭐 요 정도는 다 납득 가능하시죠, 그렇죠?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른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왼손잡이도 오른손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오른손을 종이 위에다 딱 얹어 놔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엄마가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귀엽다고 막 이렇게 앞에서 이제 잼잼 막 이런 식으로 놀아주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옛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자, 손으로 한번 잼잼 해보세요. 잼잼
잼잼. 자, 좀 천천히. 잼잼. 그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느껴봐. 내가 엄마랑 같이 잼잼을 했었던 그 추억을 느껴보고 있나요? 자, 이렇게 오른손으로 잼잼 할 때 손가락으로 감아주는 방향이 있죠. 이 방향이 수학과 자연과학에서 보통 양의 방향 플러스 방향이라고 취급됩니다. 무슨 방향이에요 이게? 시계 방향입니까? 반시계 방향입니까? 반식으로. 반시계 방향. 그래서 반시계 방향이 수학과 뭐 물리 뭐 이런 어떤 자연과학 계열에서는 그냥 보통 플러스 방향이라고 인식돼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우리 아까 전에 여기가 몇 사분면이었죠? 제1사분면이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오른손으로 잼잼 하는 방향으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냥. 당연히 어디가 2사분면이겠어? 여기야 여기야. 1번 2번. 1번이 2사분면이야.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인 거야. 왜? 잼잼 하니까. 샹.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사분면의 이름은 그렇게 붙여졌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수학에서 진짜 이 반시계 방향을 다 항상 양의 방향으로 취급해요. 여러분들 뭐 각 같은 것도 뭐 예를 들어 여기가 30도면은 30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나중에는 얘가 얼마나 회전했는지를 가지고 각을 또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면 플러스 방향이고요.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면 이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0도. 나중에 뭐 이런 것들도 공부하고 해요. 어쨌든 수학에서는 언제나 이 방향을 우리가 양의 방향, 반대. 그러니까 시계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네. 자, 다 이해됐어요? 4분면의 이름이 왜 그렇게 접히게 되는지? 오케이, 좋아. 자, 그럼 또 되게 당연한 얘기 한번 해보자. 쓱. 자, 만약에 오른쪽으로 2칸, 위로 3칸, 2칸, 3칸 올라가서 점이 하나 찍혔다고 합시다. 자, 이 점의 좌표는 뭐죠? 오른쪽으로 2칸, 위로 3칸 갔어요. 이 점의 좌표는 2,3. 자, 언제나 긴장하십시오. 내가 언제든지 기술적으로 물어볼 거야. 자, 저 점의 좌표는 2,3입니다. 자, x축이 뭐예요? 요게 x축이죠. 요게 y축이고요. 자, 이 x축에 대해서 이 점을 대칭해 봅시다. 자, 여러분 대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자, 기억나십니까? 선대칭, 점대칭 막 이런 얘기들 했었어. 선대칭, 점대칭. 그다음 선대칭 도용하면서 막 여러분 막 뭐 그림 따라 그리고 그랬잖아. 그치? 그 수학 시간에도 뭐 물감 같은 거 갖고 오라고 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약간 A4 용지 같은 거 그거 이렇게 해놓고서 물감을 쫙 펼쳐놓고 반짝을 접어가지고 펼치면 야 선대칭 도형이다 해본 적 없어요? 네, 아무튼 선대칭 도형이라는 것은 이 선에 대해서 접었다 펼쳤을 때 얘가 어디에 찍히는지 이제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쵸? 그게 선대칭이야. 그게 선대칭의 기본이야. 사실 선대칭의 정확한 정의는 X축에 대해서 대칭했다 그러면 이 점이 X축에 대해서 접었다 펼쳤을 때 찍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직관적으로 그것이기도 하지만 그건 곧 얘가 X축까지 수선, 수직인 선을 내렸을 때 그 길이만큼 더 이동해서 찍힌 그 점을 우리가 저 점에 대칭된 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당연하게 이 점과 이 점은 뭐는 같겠어요? X좌표랑 Y좌표 중에서 뭐는 같을까? 당연히 네,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 자, 봐봐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 점과 이 점은요 X축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봐.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여행을 떠날 때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과 위아래로 이동하는 거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선분만 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할 때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할 때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 양이 서로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같겠죠. 이거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걸 보면서 그게 바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적어도 얘는 좌우의 위치는 똑같구나. 이걸 여기서 갸우뚱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고민할 게 뭐 있어?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지. 보자마자 바로 직관적으로, 좀 더 전투적으로. 알겠죠? 자, 다시 이 점과 이 점은 뭐가 똑같아요? X좌표는 똑같아요. 좌우의 방향성, 그 좌우의 위치는 똑같다고. 좌우로 얘가 얼마나 어디로 얼마만큼 갔는지 요건 똑같단 말이야. 근데 위아래 방향성이 좀 다르죠? 자, 얘는 위로 3칸 갔어요. 얘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아래로 3칸 같겠죠. 좀 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좀 더 빨리 자꾸 적극적으로. 알겠죠? 자꾸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나타낼 때 뭐라고 나타낼 수 있겠어요? 몇 컴마? 일단 기본적으로 2 컴마 오케이 마이너스 3이라고 나타내 주셔야 된다. 알겠죠? 네, 자꾸 참여해 주십시오. 자, 이 점이 이제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점이 찍히겠죠? 자, 그럼 이 점과 이 점은 뭐는 같겠어? x좌표, y좌표. 뭐? y좌표는 같겠죠. 그래서 당연히 얘는 몇 컴마 몇 뭔가는 이제 여기 있겠지만 여기가 3일 것이다 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얘가 2였다면 오른쪽으로 2칸 간 거라면 얘는 그러면은 어디로 몇 칸 갔겠어요? 마이너스. 네, 왼쪽으로 2칸 갔을 테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싶어요. 그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었을 때는 이 점에다가 앞점 딱 꽂아놓고 얘를 180도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은 여기서 이 점까지 간 만큼 똑같이 가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좀 너무 많이 가는데? 한 요 정도쯤 가겠죠? 자, 이건 몇 칸만 몇일까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동할 때는 오른쪽으로 2칸, 위로 3칸 갔어요. 그럼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갈 때는 어느 쪽으로 몇 칸, 어느 쪽으로 몇 칸 가면 되겠습니까? 네, 빨리! 오른쪽으로. 자,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갈 때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왼쪽으로 2칸, 아래쪽. 아래로 3칸. 그래.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돼야 됩니다.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물어볼 때 자꾸 입을 떼야 돼. 자꾸 따라 말해야 돼. 쌤, 저 틀릴까봐 걱정돼요. 좀 느리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무도 그거 존중 안 해줍니다. 알겠죠? 아무도 그걸 존중해주지 않아요. 쌤, 그래도 저는 느린 사람, 그럼 그 사람한테 시험 시간 한 20분 더 줍니까? 아니죠.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알겠죠? 빨리빨리. 다른 분들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려고 하시는 게 보이는데,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좀 종종 보이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얘가 2,3이라면 얘는 2,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2,3.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재빠르게 판단을 내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오직 방향성만 다를 테니까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이해됐죠? 네, 좋아요. 그게 개념 2에서의 내용이었습니다. 뭐 외워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저거는. 자, 넘어갈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그래프. 자, 이 그래프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자세하게 가르쳐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이 그래프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좀 뭐랄까 좀 부족하다 할까? 좀 충분치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써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거기에다가 좀 메모도 해주시고 그대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이 그래프는 뭐 3가지 이상의 변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당장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2 변수라고만 할게요. 그래프는 뭐냐면 2 변수 사이의 관계를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순서상으로 표현하여 좌표 평면에 점 점을 찍어 표현한 것입니다. 점을 찍어 표현한 것이라는 표현보다는 좌표평면에 점을 찍어 나타낸 것? 뭐 이런 표현이 좀 더 좋겠네요. 표현 2번 연달아 쓰이니까 좀 어색하다. 나타낸 것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나타낸 것.
내가 왜 저 점에다가 저 다른 색깔로 빨간색으로 쫙 이렇게 해놨을까요?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왜 중요할까요? 자꾸 사람들이 너무 속상해. 이 그래프를 자꾸 선으로 생각해. 아니야. 그래프는 선이 아니야. 그래프는 점이야. 점을 찍어서 나타낸 게 그래프야. 자, 근데 제가 본 모든 그래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선이던데요? 봐봐요. 밑에 바이블 포인트도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그래프 죄다 다 선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이건 선이어서 선인 게 아니라 점들이 하도 많이 찍혀서 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말이랑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야. 점만으로 나타내져 있는 그래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점만으로 표현하고 멈추는 그래프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도 싹 다 여러분들이 그래프는 선이야라는 선입견 때문에 이 문제를 풀다 보면 다 이상하고 해괴망측한 문제들을 풀게 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 밑에 나와 있어요. 개념 콕콕 1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시작. 개념 3에 있는 개념 콕콕 1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직 나 다 못 풀었다. 네, 답 다 나왔나요? 네, 내가 쭉 한번 스캔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2대2로 정확하게 쪼개졌어요. 뭐였지 이게 지금? 1일 때 4죠? 네. 1일 때 4니까 여기 이제 점 하나 찍으셨어요. 그 다음 2일 때 5니까 여기에 점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여기. 이런 식으로 점을 찍으신 분이 두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을 이렇게 이어서 그리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2대2예요. 자, 맞짱 뜨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프는 뭐라고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순서상으로 표현하여 좌표평면에 점을 찍어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다 이 4개의 점은 4개인가 5개인가 뭐 아무튼 몰라요. 뭐 지금 여기 공간상 부족하니까 이 4개만 찍겠습니다. 이렇게 점을 찍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멈춘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 공백이 못 견디게 써서 이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여기 왜 이었냐라고 물어보면 왜 이었었지? 이은 이유가 무엇이죠? 솔직히 할 말 없을 거예요. 그냥 그게 뭔가 어색한 거야. 그냥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이은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이유 없었을걸요? 혹시 다른 이유 있으셨나요? 대부분 내가 물어보면 그랬었어요. 실제로 이거를 여러분들 이 진짜 기상천외한 답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처음에 얘네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한테 제출한 거야. 근데 내가 이제 틀렸다고 체크를 했어.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까지 안 이어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있더라고. 또 내가 또 틀렸다고 했지. 그랬더니 이거를 계속 이렇게 이어줘야 되는 건가? 또 틀렸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어줘야 되나? 또 틀렸다고 하면서 내가 호출합니다. 야, 이 새끼야! 너는 무슨 과일가게에서 수박 골라요? 아이씨, 이거다! 그거 아니죠. 너무 그건 무책임하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진짜 잊고 싶었다면 이어줘야만 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었다 안 이었다의 문제로 보고 싶은 게 아니야. 내가 지금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 내가 언제나 말하잖아요. 틀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틀린 답을 썼을 때 이유가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틀린 답을 썼는데 이유가 없었다. 그럼 그거는 그대로 쓰레기통 직행입니다. 왜냐면 그건 피드백을 할 수도 없거든요. 왜냐면 그건 나의 생각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찍은 거잖아요. 찍은 건데 그걸 어떻게 고쳐요? 그쵸? 찍은 거니까 이건 고칠 대상도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유가 있었어? 지금 저는 이런 이유로 여기에 점이 이렇게 선이 이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거는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피드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가치가 있는 오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물어보는 거잖아. 왜 그렇게 답을 했어요? 왜 그렇게 답을 하셨나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대답 못 하셨죠. 그럼 이건 찍은 거예요. 자, 이렇게 선을 이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몇 살이에요? 저 14살이요. 이라고 얘기하시죠. 오늘이 며칠이죠? 2월 6일이니까 잠시만요. 제가 1년에 한 살이 늘어나니까 2월이면은 제가 14와 12분의 14.28532937132834 정도쯤 됐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6월 1일이 딱 됐을 때 야, 너 몇 살이니? 그러면 저는 13.5살이요.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근데 여기 점이 찍힐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동생이 지금 1.5살이면 이 오빠는 그럼 4.5살입니까? 이 동생이 1.7살이면 이 오빠는 4.7살인가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 사이사이에 점이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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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너 나이 몇 살이야? 라고 했을 때 13살이요, 12살이요, 14살이요, 15살이요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자연수로만 이야기했지 저는 13과 7분의 1살이요 무슨 해리포터예요? 4와 4분의 3승강장 뭐 이런 거야? 아 여러분들 해리포터 한 번도 안 보셨나요? 저 뭐예요? 아 봤어요? 네. 그 내가 뭐 말하는지 알지? 부하사분의 9와 4분의 3승강장인가요? 네 아무튼 그럼 아니잖아요. 나이가 어떻게 그렇게 그 사이사이에 조밀조밀하게 그 모든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이 친구는 정말 미친 친구인 거예요. 나랑 오빠랑 동시에 0살부터 시작해서 오빠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나보다 나이를 3살을 더 먹은 겁니다. 갑자기 1년이 지나는 동안에. 나랑 오빠랑 같이 0살이었어요. 근데 1년 동안 오빠는 떡국을 한 3번 먹었나 봐. 그래서 이 오빠는 갑자기 나이가 이제 1년 지나고 떡국 3번 먹었으니까 이제 아니다. 떡국 4번 먹은 거죠. 4살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1년 뒤에 이제 설날에 떡국 4번 먹어가지고 4살이 된 거고 이제 나는 떡국을 한 번밖에 못 먹어가지고 1살이 된 거야. 이런 젠장. 내가 동생이라니. 떡국 더 먹을 걸. 그걸 표시한 게 이거예요. 이 친구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를 한 줄 압니까? 내 나이가 마이너스 2살일 때 오빠는 야 이거는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뭔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때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절제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는 뭐니까? 그래프는 뭐니까? 점이니까. 선이 아니라 점이에요. 그래프는 점이기 때문에 점을 찍어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내가 찍을 점이 없을 땐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추셔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그걸 내가 그 공백이 견디기 힘들다는 이유로
그거를 막 이어준다거나 그러면 큰 사단이 날 수 있다. 알겠죠? 그거 내가 정말 꼭 좀 강조드리고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래프는 뭐다? 점이다. 자, 그래프는 뭐다? 점이다. 점이 하도 많이 찍혀 있으면 그게 뭐처럼 보일 수는 있다? 선처럼 보일 수는 있다. 근데 그래프는 선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시면 오늘 이 수업은 상당히 가치 있는 수업일 겁니다. 다 이해되셨어요? 네. 오케이, 좋아요. 아, 정비라 반비 그래프 못할 것 같은데. 네, 못할 것 같아요. 다음에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 네. 다음에 할까? 네. 응, 그래. 그럼 다음 시간에 하자. 다음 시간 정비례 반비례 그거 대신 여러분들에게 내가 미션을 줄 거예요. 정비례 반비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는 것을 좀 도움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수업을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때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말씀드릴게요. 강의 지금 들으시는 분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y는 ax라는 정비례 관계의 식과 y는 x분의 a라는 반비례 관계의 식에서 이 a랑 a가 변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y는 x, y는 2x, y는 3x, 아니면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2x, y는 마이너스 3x 이런 식으로 a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다음 시간에 메인 컨텐츠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설명하는 걸 듣는 것만으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이러다가만 올 것 같아. 이러다가만 수업이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미션을 줄 거예요. 정비례 관계랑 반비례 관계를 먼저 내가 지금 교재 파일 드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개념 공부 철저하게 잘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 그리고 내가 오늘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에 해당하는 프린트를 줄 거예요. 그 프린트를 풀면서 여러 개 그래프들을 그려보십시오. 다행히 우리는 그래프의 정의까지 공부했으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쫙 다 그려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A가 변할 때 이런 식으로 얘가 변화하는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정리를 해오세요. 그리고 수업을 들으시면 맞아 그랬어 내가 생각한 게 맞구나라면서 검증하면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정비례 반비례를 공부를 우리가 같이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선행을 먼저 하고 내 수업을 듣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건 원래 오늘 수업 다 하고 난 다음에 후행으로 여러분들 연습하라고 드리려고 했었던 프린트인데 그냥 선행으로 먼저 연습하고 수업을 후에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는 우리가 빨리 그 1학년 2학기 거 이제 나갈 차례예요. 우리가 이번 주까지가 사실 1학년 1학기 거의 끝이었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우리가 시간 좀 할애해서 1학년 2학기 거 조금 이제 뒤에 하고 정비례 반비례를 해야 되니까 좀 빨리 나가야 돼. 그러니까 시간 좀 단축을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협조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네, 좋아요. 아무튼 혹시 질문할 거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